버추얼 펑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버추얼 펑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는 예제를 한번 보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A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퍼블릭 하나만 하고 뭐 생성자도 필요 없고요. 그냥 얘는 보이드에 그냥 im이라는 함수, 내가 누구다 이런 함수만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I am A, 그죠? 나는 A죠, 그죠? 이런 함수 하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뭘 만들냐면 클래스 A로부터 상속받은 A 함수를 만들어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public A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public으로 하고 얘도 역시 void i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im double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듭시다. 이번엔 이제 클래스 A로부터 상속을 받은 B 클래스를 만듭시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public A로부터 상속을 받겠죠. 그 다음에 public이고, 그 다음에 im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A, B. 자, 이렇게 쭉 보면 뭐 간단하죠.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는 이제 im이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얘로부터 상속받은 A로부터 상속받은 A 클래스, 얘도 im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메소드가 있고, A로부터 상속을 받은 B가 있는데 얘도 역시 im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딱 보면은 우리가 AA 클래스를 만들어서 IM을 호출을 하면 이 IM은 이 자기 부모에 있는 똑같이 생긴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해갖고 얘가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 메소드 오버라이딩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려는 거는 되게 좀 희한한 거예요.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일단 재료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해보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new 해서 AA의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얘는 A의 클래스의 포인터 PA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AA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얘는 그 AA 클래스의 오브젝트예요. 그런데 얘를 가리키는 거는 A 클래스의 포인터예요. A 클래스의 포인터. 사실 이제 AA 안에는 A도 있고 그 다음에 AA 부분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A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가리키면 바로 이 부분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AA 안에는 A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기 때문에 있는데 내가 A만 이용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 상속받은 부분만 딱 가리켜서 쓰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PA를 이용해 가지고 im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im이라는 함수는 자 보십시다. 여기 있는 im일까요? 여기 있는 im일까요? 당연히 얘는 그 A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이기 때문에 IMA가 출력이 되는 게 맞겠지요, 그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예상했던 대로 여기에서는 AA 클래스였지만 AA 클래스면 IMAA가 찍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내가 A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찍었기 때문에 그냥 IMA라고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 PA를 이용해 갖고 new의 AB 함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P의 A는 IM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AA 클래스를 가리키는 PA 포인터였는데 요번에는 AB 클래스의 오브젝트인 요걸 이제 가리키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도 얘 PA는 요 지금 AB 안에는 사실 요 AB는 보면은 A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AB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실 이제 요 부분만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IM을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A 클래스 안에 있는 IMA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아까 IMA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IMA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여기서도 IMA, 여기서도 IMA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원하냐면은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요거는 딱 지어봅시다. 함수를 만드는데 void do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봅시다. do something. 그런데 이 함수에다가 우리가 클래스 A의 포인터를 뭐 이렇게 PA 넘기는 거예요. 그럼 PA에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IM이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끝나는 거고. 그러면 얘는 A 클래스를 받아가지고 A 클래스의 객체를 받아가지고 IM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IMA만 찍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do something을 다 이제 IM이라는 함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do something을 다 이 IM 함수를 부르는 것처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똑같은 함수 세 개를 펑션 오버로딩을 해야 돼요. 같은 이름에 대해서 AA에 이렇게 하고 AB에 이렇게 이게 펑션 오버로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A에 대한 객체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AA에 대한 객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IMAA가 출력이 될 거고 얘는 IMAB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각자 다른 함수의 객체마다 각각의 별도의 함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do something을 하는데 new의 a를 이렇게 할 때와 AA, AB 이렇게 할 때 각각 함수가 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보더라도 맨 위의 함수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얘는 펑션 오버로딩에서 1번이 호출됐을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펑션 오버로딩에서 두 번째, 요거는 세 번째 돼서 얘는 뭘까요? A가 출력되고 AA가 출력되고 AB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돌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예상했던 대로 얘는 A, AA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펑션 오버로딩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함수를 엄청나게 이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낭비를 없앨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버추얼 펑션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 일단은 좀 커멘트 아웃을 하고요. 요걸 다시 살려가지고 볼게요. 자, do something도 잠깐 지우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AA를 만들어서 PA를 A 객체를 A 포인터로 이제 가리키고 하니까 IM 나오고 IMA가 나오고 여기도 IMA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버추얼 펑션이라는 걸 써가지고 요 앞에다가 제가 버추얼이라고 붙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버추얼이라고 붙이면 이게 이제 가상함수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버추얼 펑션이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기냐면 A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A도 있고 나는 AA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A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서 아까는 요만큼만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함수가 virtual이라고 되면 사실 여기에도 im이 있고 이 안에도 im이 있는데 이게 virtual이 돼버린 거잖아요. virtual이 되는 순간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도 이 밑에 있는 진짜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virtual 함수가 되면 이 상위 부모의 포인터를 이용해서도 마지막으로 정의된 im을, 즉 상속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마지막 자식 클래스의 im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virtual 펑션입니다. virtual 펑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이제 virtual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A 클래스 안에 im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이걸 상속을 받아서 AA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AB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안에 각각 별도의 im과 여기에 im을 이렇게 만들어 넣었잖아요. 그런데 A 포인터를 이용해서 얘를 지금 가리켰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im이 호출이 됐었는데 이것이 virtual이 되는 순간 내가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서도 상속받은 마지막 im이 호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virtual 펑션. 즉 부모는 이 부모 포인터를 이용해서 가리켜도 나는 가상,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야. 여러분들 뭐 친구들 막 모임 갔는데 친구들이 여러분들 막 말 안 시키고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 꽂아 놓은 뭐 그 인연인가? 나를 과연 사람 취급하는 걸까? 얘들아 나는 유령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버추얼은 그런 유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는 있고 네가 아까까지는 나를 가르쳤지만 나는 유령이야. 나는 빠질래 하면 상속받은 실제 클래스는 이거잖아요. 실제 클래스는 이거면 그거를 찾아 내려가서 걔를 호출해 주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버추얼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추얼로 하는 순간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아까는 여기서 AA 안에 있는 PA를 이용해서 플러스 IMA를 했는데 이제는 뭐가 될까요? 이 PA는 AA를 가리키니까 여기는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 이렇게 호출이 될 겁니다. 해볼게요. 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AA가 이렇게 되고 AB, 즉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가상화됨으로써 자식 클래스에 있는 그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호출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버추얼 펑션인데 버추얼 펑션의 역할은 그러면 어디다 이걸 쓰느냐? 이 아까 do something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잘 보세요. 각 타입별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개는 과감하게 지워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것만 남겨둬도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자, do something을 하면서 이건데 이게 함수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함수 1번을 부르고 이것도 함수 1번을 부르고 이것도 함수 1번을 부르거든요. 전부 다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를 받고 부르는데 im을 하는데, 자, 이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im 메소드가 virtual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1번 요게 넘어왔을 때는 A 클래스니까 당연히 IMA가 출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AA 클래스의 객체가 넘어왔을 때는 IMAA가 출력이 될 거고, 세 번째는 AB 클래스의 객체가 넘어왔을 때는 IMAB가 출력이 될 거예요. 즉 이렇게 각각의 타입별로 다 만들 필요 없이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얘가 알아서 다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버추얼 펑션의 역할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서로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을 그냥 벡터 같은 데다가 쫙 모아놓고 얘네들을 그 형 변환에 상관없이 그런 어떤 클래스에 상관없이 똑같은 함수를 쫙 불러서 하는데 그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부모와 자식에게 동시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부모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컴파일하고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하나 갖고도 a와 AA와 AB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중에 이 버추얼 함수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질문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벡터의 A 클래스의 객체와 AB 클래스의 객체와 AA 클래스의 객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쭉 다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벡터에. 그러면 당연히 그 IM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를 불렀을 때는 이 A에 있는 함수가 불릴 거고 AB를 했을 때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의해서 AB에 있는 IM이 불릴 거고 이렇게 다 하는데 뭐 굳이 왜 이런 버추얼 함수를 쓰느냐 하는 건데 이 각각을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이용하려면 이 첫 번째 것은 A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불러야 되고 얘는 AB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IM을 호출해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된 IM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클래스 AA를 이용해서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부를 때 오버라이딩 시킨 IM을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각각 들어있는 이 객체들의 타입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버추얼 펑션을 쓰면 그냥 AB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A의 포인터, 이것도 A의 포인터로 다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추얼 펑션을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펑션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예제를 했었는데 요것도 한번 살펴보죠. 버추얼 펑션 바이 레퍼런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제를 돌릴 때 이걸 전부 다 포인터를 가지고 돌렸잖아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했는데 그 동적 생성을 했는데 한번 그냥 객체를 만들고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그냥 만들고서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A에 일단 AA 클래스의 AA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A 클래스의 레퍼런스를 만들고 얘를 PA라고 합시다. RA라고 합시다. 레퍼런스 A. 그리고 얘를 AA를 가리키게 합시다. 그러면 AA에 대한 이름이 이 상황이 뭐냐면은 자, 요렇게 해서 AA 클래스의 객체인 AA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A의 그 레퍼런스 밸류 해갖고 여기다 이름을 우리가 또 RA라고 또 붙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A 클래스의 타입을 갖는 그런 레퍼런스가 되겠죠. 자, 이때 만약 제가 RA.IM을 호출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겠죠. 예, IMA가 출력되거나 IMAA가 출력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그럼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버추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버추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 상속받은 마지막에의 IM이 호출이 되니까 IMAA가 호출이 될 거예요. 아마 해볼게요. 보면 이렇게 RAIM 해서 이걸 부르면 이렇게 호출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A가 호출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 버추얼만 살짝 지워주면 됩니다. A에 있는 것을 버추얼을 하면 이때 A의 레퍼런스 RA는 그 AA의 그 부모 클래스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즉 IMA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이게 동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버추얼로 이거 다시 바꿔놓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 합시다. A, B에 AB 객체를 합시다. 처음에는 AA를 가리켜서 이렇게 했고 이번에 RA는 AB를 가리키게 하고 RA.IM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는 AA를 찍었을 거고 여기는 당연히 IMAB를 출력을 할 거예요. 돌려보면
여기서 실수했네요. 이게 아니라 A에 새로운 레퍼런스 하나 만들고, A에 새로운 레퍼런스 하나 만들고 RB라고 하고 RB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RA는 AA 안에다가 AB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뜻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레퍼런스에서 AA와 AB 동시에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o something도 한번 해볼까요? do something도 복사를 해갖고 한번 해볼게요. do something A의 reference라고 합시다. PA, RA를 받고 그 다음에 RA.IM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do something. 그래서 이건 메소드 오버로딩에 의해서 얘는 레퍼런스니까 서로 같은 이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하고, 자 A의 객체 A 3개를 만든 다음에, 자 do something 한 다음에 A를 하고 AA, AB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장하고, 자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얘는 IMA, AA, AB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인터로 해가지고 버추얼 펑션을 써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레퍼런스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레퍼런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터거든요. 그래서 포인터에서 되면 레퍼런스 수도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버추얼 디스트럭터 한번 해볼게요. 버추얼 디스트럭터 뭐냐면은 여기에 일단은 그 디스트럭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A의 디스트럭터를 만드는데 얘는 호출되는 걸 보기 위해서 디스트럭터 A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다 퍼블릭으로 해갖고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AA로 하고 출력하는 것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AB로 하고 여기도 AB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do something 이거는 잠깐 지워버리고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놔두고 여기서 do something은 하지 말고, 자 일단 이거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자, 이 객체가 만들어졌다가 요 구역 내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A가 만들어졌다가 A가 사라지니까 클래스 A는 디스트럭터 A가 불렸다가 디스트럭터 또 A가 되겠죠, 그죠?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여기 있지, 나왔듯이 디스트럭터 A가 호출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로 한번 AA 해보면, 당연히 디스트럭터 A가 AA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속을 받았으니까 디스트럭터 부모의 것까지 다 수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의 포인터 PA를 해가지고 new의 AA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A 객체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AA 디스트럭터와 A의 디스트럭터가 불려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인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포인터일 경우 우리가 바로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delete PA라고 합시다. delete PA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자, 잘 보세요. 디스트럭터 A만 호출이 된 거예요. 디스트럭터 A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나는 AA를 만들었는데 얘는 그 소멸자에서는 A의 소멸자만 호출이 되면 사실 AA에서 뭐 다른 일들을 또 벌였으면 그 일은 하나도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AA의 호출자 그 디스트럭터와 그 다음에 부모의 호출자가 둘 다 호출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 디스트럭터 앞에다가 버추얼을 붙여야 됩니다. 버추얼 디스트럭터. 그래서 저장을 하고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 소멸자가 그 버추얼이 돼버리면은 얘는 자기를 상속받은 마지막 애의 디스트럭터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다시 부모의 A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되거든요. 돌려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먼저 자식께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께 호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상황이 요런 상황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때나 막 발생하는 게 아니라 AA는 분명히 A로부터 상속받은 N데 얘를 가리키는 것을 부모의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었다가 그래서 만들었다가 사라지게 하면 만약에 그 디스트럭터가 버추얼이 아니면 당연히 얘는 자기 부모의 A의 디스트럭터만 호출하고 끝내는데 사실은 만들어진 거는 AA잖아요. 그러면 AA의 디스트럭터도 호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부모 클래스의 디스트럭터에다가 버추얼을 붙여가지고 일부러 자식 클래스 안에 있는 디스트럭터가 먼저 불리게 해주고 자식 클래스의 디스트럭터가 불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를 따라가서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클래스의 디스트럭터 부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 할 때는 부모께 먼저 불리고 그 다음에 자식께 불리지만 없어질 때는 자식 걸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부모 거를 불러야 됩니다. 이게 디스트럭터 이거는 컨스트럭터.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에 보면은 이 디스트럭터 앞에다 버추얼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 버추얼이 붙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Pure Virtual Function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Virtual Destructor도 했고 Virtual Function도 했는데 Pure Virtual Function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Virtual Function인데 void에 그래서 foo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Pure Virtual Function이에요. 얘는 지금 이제 그 버추얼 함수긴 한데 아까는 버추얼이 자기 몸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는 이퀄은 0으로 하면 얘는 퓨어 버추얼 펑션. 이게 자기가 실체가 없는 진짜 버추얼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IM을 진짜 실체가 없는 버추얼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0이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퓨어 버추얼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로 몸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정말 유령 같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돌려볼게요. 한번 돌려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AA를 만들고 A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PA를 이용해서 IM을 호출했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이제 IM이 퓨어 버추얼 펑션이 됐기 때문에 IMAA를 호출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할 때 디스트럭터 AA가 됐고 A가 이렇게 거꾸로 불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그 부모 클래스에 굳이 구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자식 클래스에
이렇게 해서 이게 퓨어 버추얼 펑션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당연히 자식 클래스에 이게 그 선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퓨어 버추얼 펑션이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제가 만약에 자 A 클래스의 IM이 퓨어 버추얼 펑션이에요. 얘는 자기가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로부터 상속받은 애는 반드시 IM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 이걸 한번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AA는 A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인데 지금 IM이라는 함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나는 IM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이렇게 코멘트 아웃 해 놓으면 실제로 컴파일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그 버추얼 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부모가 이제 버추얼 함수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A를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버추얼 함수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버추얼 함수를 막을 수 있는 IM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버추얼 함수를 가진 클래스로부터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A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 싹 지우고 A로부터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A의 A라는 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벌써 빨간 줄 딱 거지죠. 왜냐하면 이 A 클래스라는 거에서는 퓨어 버추얼 함수가 있는 거예요. 퓨어 버추얼 함수가 있으면 그로부터 절대로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new의 A 이렇게 해가지고 A의 포인터에 PA, 이것도 역시 오류로 뜨죠. 이렇게 두 군데가 다, 얘는 그냥 단순히 객체 만든 거고 얘는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객체를 만든 건데 얘도 역시 오류가 뜹니다. 왜냐하면 A라는 클래스 안에는 버추얼 함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퓨어 버추얼 함수 IM을 가지고 있으면, 자, 내가 A로부터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IM이라는 함수를 안 갖고 있으면, 실제로 구현이 된 IM이라는 걸 안 갖고 있으면 내가 그대로 버추얼 함수를 상속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AA 클래스도 역시 버추얼 함수를 갖고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룰이 있었잖아요. 퓨어 버추얼 함수를 가진 클래스로부터 객체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AA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려면 이 퓨어 버추얼 함수 IM에 해당하는 이 IM 함수를 이렇게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개념은 퓨어 버추얼 펑션. 그러면 이 퓨어 버추얼 펑션은 어떤 때 쓸까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용도가 보이지 않나요? 내가 여기서 퓨어 버추얼 펑션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모든 차일드 클래스들은 그 함수를 반드시, 그 퓨어 버추얼 함수를 반드시 구현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하위 클래스들에서 반드시 이 함수를 구현하게 해야지 라는 거를 목적을 하고 있다면, 그 함수를 그냥 퓨어 버추얼 함수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모든 클래스들은 그 함수를 만들지 않고는 컴파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자들한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지금부터 만드는 함수들이 f라는 함수를 내가 되게 만들게 하고 싶어요. 내가 B 클래스도 만들 거고 D 클래스도 만들 거고 D 클래스도 만들 텐데, 얘네들이 전부 다 f라는 함수를 다 갖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B라는 클래스는 월요일날 코딩하고 C는 화요일, D는 수요일날 코딩하다 보면
깜빡하다 까먹을 수 있어요. 이 뒤에다가 foo라는 거를 만들지 않았네. 그러면 이런 걸 컴파일 할 때 자동으로 걸러주는 걸 하려면 A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pure virtual function으로 foo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B가 상속받고 C도 상속받고 D도 상속받도록 해 놓으면 A가 설사 아무것도 안 하는 클래스다 할지라도 내가 월요일날 코딩하고 화요일날 코딩하고 수요일날 까먹었더라도 얘네들 전부 다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야 D 클래스 너 foo라는 함수를 구현 안 했어 라고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 클래스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pure virtual function의 목적입니다.